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그냥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거를 영화관에서 2번 봤어요. 이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관에서 2번 보고, 부산 영화관에서 1번 보고, 광주 영화관에서 1번 보고,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였나? 캐나다 갈 때.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1번 보고, 총 3번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 블로그에서도 이제 후기 글도 남기고 할 정도로 되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 리뷰까지는 아니고, 이 영화랑 접목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를 이제 보시면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일본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도쿄에 그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는 히라야마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든 노인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딱 봐도 인물도 되게 멀끔하게 생겼고, 막 에너지가 없고 그런 노인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자기 일 되게 열심히 묵묵히 잘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의 어떤 노인분인데, 이 사람의 루틴이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뭐 자기 이제 이부자리 같은 거 정리하고, 자기 이제 일을 나가거든요. 일이니까 청소하는 일이겠죠. 네, 청소하는 일인데, 청소하는 일 나가서 이 사람이 말을 거의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딱 봤을 때, 와, 일을 되게 뭔가 좀 자기 일처럼 몰입해서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퇴근하고,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뭐 목욕탕 같은 데도 갔다가 목욕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책을 조금 이제 보다가 잠이 드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점심때 이제 잠깐 생긴 그 취미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나뭇잎이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찍거든요. 나무나 나무. 그리고 여기서 그 일본에 있는 말 중에 코모랩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나뭇가지가 이게 잠깐만요. 이게 나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눕든지 아니면은 어쨌거나 밑에서 위에 이제 나무를 올려다볼 때 위에 이렇게 햇살이 비출 때 이 햇살 사이로 나뭇잎들이 또 이제 비치고,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때 나뭇잎이랑 햇살이랑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햇살이 나뭇잎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바람이 이제 불고 하면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햇볕이 일렁일렁 하는 거를 코모랩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아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일본에서 이 도쿄의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제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획된 영화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번 사색해 볼 만한 주제를 많이 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승전결이 뭔가 엄청 매끄러운 그런 영화는 아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영화를 한번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은 조금 더 공감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의미 있는 삶,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 혹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해. 보통 이렇게 뭐 생각하고 살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뭔가 우리가 저의 이 영상들에서 계속 하는 말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어떤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근데 이 퍼펙트 데이즈는 이런 전제들을 아주 조용히 무너뜨리는 영화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이 히라야마, 도쿄 화장실 청소부인, 제가 봤을 때 한 6, 7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예. 혼자 산 남자인데 이 사람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일단 말도 많이 안 할 뿐더러 친구도 없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예. 물론 이제 뭐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걸 차 안에서 듣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삶에 이런 큰 목표도 없고 뭔가 자기 개발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 보고 그냥 음악 듣고 사진 찍고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뭔가 삶에 큰 변화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똑같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같은 일을 하고, 예,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같은 음악을 듣고 매일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저희가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뭔가 심심하다거나 공허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또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희 뭐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좀 텅 빈 충만, 예, 그런 말처럼 그냥 봤을 때 되게 그냥 충만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일단은 왜 그런 걸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네, 이 히라야마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제 언어로 그냥 표현할게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삶이 흘러가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을 막 개척하면서 뭔가 확장해 나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포기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일에서 뭔가 내적 동기를 찾고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삶을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하루가 오면은 하루를 살고 밤이 오면은 또 잠을 자고 그런 삶을 삽니다. 여기서 이전 영상이랑 이어지는 맥락인데, 히라야마 이 사람한테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느낄 법하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볼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이 없어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없다는 게 무기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분리된 나가 이제 상정되지 않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두 번째, 주인 없는 삶. 네. 하지만 책임 있음, 이렇게 쓸게요. 제가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지난 영상은 책임에 대해서 지지난인가요? 네, 아무튼 이거 보고 이제 좀 어떻게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주인 없는 삶이나 무아나 이런 거를 이제 접하고 나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게, 주인이 없으면은 책임도 없지 않냐, 혹은 무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히라야마, 이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을 그냥 뭔가 해야 되는 일로서 하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정성스럽게 그냥 딱 봤을 때, 와, 청소부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사람을 대할 때 불필요한 말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무건수행을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자연을 뭔가 소유하려는 그런 사람이 또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영화의 중간에 보시면은 작은 뭐 묘목 같은 거를 이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원래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해석을 덧붙이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이 없어서 이제 그렇다고 그냥 가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한다가 이제 없으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에 정렬이 잘 되고 조율이 잘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살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된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인 없는 삶의 모습이죠. 근데 주인 없는 삶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영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뭐 알바를 하건, 일을 안 하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은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예시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서 오히려 돈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정말로. 예. 아무튼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또 막 그런 극적인 행복, 막 진짜 막 너무 막 희열에 차이는 행복,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그냥 무난하고 평온한데, 딱 봤을 때 뭔가 엄청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행복하지 않지만 고통스럽지도 않다. 네. 이 사람은 평소에 봤을 때 좀 무표정으로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혼자서 뭔가 이제 일을 뭐 오전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점심 때 뭔가 하늘을 본다거나, 아침에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나와서 하늘을 본다거나 하면서 이 사람이 씩 웃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웃을 때 웃고 일할 때 일하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동시에 막 고통을 막 끌어안고 막 엄청 계속 그걸로 인해서 번뇌하고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막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어떤 감정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영화를 본다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자기 이제 같은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이 엄청 이제 뺀질뺀질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랑은 완전 반대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펑크를 내고 일을 관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원래 이제 같이 일하던 그 사람이 이제 일하던 파트까지 다 같이 이제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원래 퇴근해야 하는 그 시간에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이제 화장실을 계속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람이 또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아, 나 이렇게는 못한다 하고 막 그렇게 화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성자, 성인 이런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영화를 봤을 때 그냥 기쁨이 오면은 기쁜 거고 슬픔이 오면은 슬픈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저희는 근데 반면에 어떤 많은 상황들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붙잡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저항하고 밀어내고 그러는 와중에 이 저희가 상정한 이 나는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히라야마는 그냥 기쁜 일이 오면은 기쁜 거고 슬픈 일이 오면은 슬픈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하루는 뭔가 특별하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삶이 완전하다.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소개하고 싶은 핵심 문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조카를 한 명을 만나거든요. 중학생쯤 될 것 같은데 그 조카가 이제 가출을 해서 이 삼촌의 집에 잠깐 와요. 그래서 조카랑 이제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왜냐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도 이제 없고 같이 뭔가 생활할 사람도 없는데 조카가 이제 와서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한테 이 삼촌이 해주는 말이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지금이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또 그냥 저희 식으로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 사람은 뭔가 이제 과거를 해석한다거나 혹은 뭐 미래를 설계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 지금은 지금일 뿐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철학이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삶의 자세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뭔가 똑똑해 보이고 학력이 많아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막 책을 읽고 그러긴 하지만 그냥 삶의 자세가 되게 반듯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진리, 도인, 성인, 뭐 득도한 사람 그거랑도 거리가 완전 멀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일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냥 삶의 흐름에 맞춰서 좀
이 자세가 잘 정렬돼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이 사람은 이제 뭔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추구하는 그 사람처럼 더 보이는 게,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깨달음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저희랑 다른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의 지금의 어떤 삶과 지금의 이런 느낌과 이런 것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은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살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에 가깝거든요. 예, 깨달음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히라야마 이 사람도 너무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서 깨달은 사람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찾던 자유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무언가를 통제하려 들지 않아서 자유롭고, 뭔가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자유롭고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해 이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뭔가 그냥 되게 뭔가 삶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굳이 말로 하자면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근데 이것도 말인데, 저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대로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대로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도 괜찮다는 이 마음마저 사라진 자리일지도 않을까요? 라고 제가 그냥 물음을 한번 남겨볼게요. 이것도 제가 뭔가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이 주인공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추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반전도 있고, 이 영화가 음악이 엄청 좋아요. 옛날 그 어떤 올드 팝들을 막 이제 음악으로 해서 쓰는데, 그게 조화가 엄청 잘 되고 가사랑도 진짜 엄청 잘 맞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의 하루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속에서 완벽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도 뭔가 불편해 보이는 것도 많고, 저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고칠 만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 속에서도 문제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뭔가 제가 처음에 완전하다고 말했던 게, 저의 어떤 기준 속에서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뭔가 나는 이러해야 한다, 이러한 뭔가 덧붙일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다고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뭐 가족도 있고 신경 써야 할 다른 환경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삶에 정말로 주인이 필요한가? 네. 어쩌면 삶은 이미 잘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끼어들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죠. 삶은 이미 완전하게 3대로 잘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게 그냥 끼어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러해야 해, 저러해야 해. 나의 현재는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뭐 이런 감정을 겪어서는 안 돼.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이게 오히려 우리의 이 퍼펙트 데이즈를 방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잠드셨거나 잠드실 시간일 건데, 혹은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침이실 건데, 오늘 하루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하루,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이미 고칠 필요가 없는 하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 뭐 퍼펙트 데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는 이미 퍼펙트 데이즈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루들이 퍼펙트 데이즈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퍼펙트 데이일지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하루들도 여러분이 언제 죽건 어떤 경험들을 하건 그건 마저도 하나하나가 그냥 완전한 하루들, 그 자체로 어떤 경험을 하건 완전한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고, 저는 어떤 용어를 접했을 때 그냥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이제 수심결인가요? 거기 나오는 말 같은데, 단지불의 시즉견성, 이게 이제 원래 말은 이거일 거예요. 알지 못함을 알면, 알 수 없음을 알면 그 즉시 성품을 본다, 그건데, 근데 이제 이 견성이라는 게, 이 성품을 본다는 게 보통 저희가 위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런 맥락으로 보통 이제 쓰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영화랑 접목해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비약을 덧붙이자면은, 다만 다시 알 수 없음을 알면 즉시 성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한테 온 모든 경험들,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처럼 저희는 그거를 결코 붙잡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지나가고, 아무리 싫은 것도 결국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도 결코 다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 영화를 다시 봤다고 해도 결코 처음 봤던 그 느낌은 저희는 다시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코모레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뭇잎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햇빛들이 이 사이에서 바람과 그 빛깔과 맞춰서 일렁일렁 하는 이것도, 그 빛깔이, 햇빛이 일렁일렁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순간에만 완전한 한 번의 일렁임이었다가, 저희는 그거랑 똑같은 일렁임을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이 순간 속에서 각자의 완전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라볼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떤 이런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라고 했을 때 평상에 딱 이렇게 누워서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위에는 햇빛이 있고 저희가 편안하게 누워서 이 나무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나뭇잎들 사이로 이렇게 햇빛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햇빛이 나뭇잎들 사이에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일렁일렁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결코 붙잡는다거나 내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장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햇빛이 나뭇잎에 가려지는 장면이건 간에 한마디로 이제 내가 뭔가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의 감정이 극한으로 올라온 그런 장면이건, 그것들이 거치고 이 나뭇잎이 거치고 다시 뭔가 평온한 나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모든 조건이 기막히게 완벽하게 떨어져서 내 앞에 피어난 그냥 완전한 그때 그 순간의 장면들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퍼펙트 데이즈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리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